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최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5년간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공개된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이번 시간에는 영아간호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아동간호는 매번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영아의 일반적 특징은 1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의 아동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고 사회화의 출발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신장은 출생 후 6개월 동안 매달 2.5cm씩 증가하게 되고 12개월이 되면 출생 시 1.5배가 되고 4세가 되면 출생 시 2배가 됩니다. 체중은 3에서 5개월이 되면 출생 시 2배가 되고 12개월이 되면 출생 시 3배가 됩니다. 체중은 영아의 건강 상태 및 신체 발달의 상태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고시 문제에 태어날 때 신장과 체중을 제시하고 1년 뒤에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치아는 6에서 8개월 전이가 아래 앞니부터 나기 시작해서 생후 2년 반이 되면 20개의 전이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치아가 날 때 아기들은 많이 보채고 잇몸을 문지르고 잇몸이 벌겋게 부어오르게 되는데 수유 후 매번 깨끗한 헝겊을 물에 약간 적셔서 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세부터 간이와 전이의 교환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두이는 머리둘레라고 하는데 뇌발달에 지침이 되며 출생 시 머리둘레가 가슴둘레보다 크나 12개월이 되면 가슴둘레가 커지게 됩니다. 호흡은 분당 30회, 맥박은 분당 80에서 150회, 체온은 37.5도씨입니다. 수면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2~3시간 낮잠을 자며 생후 6개월이 되면 하루에 12시간 정도의 밤잠과 3~4시간의 낮잠을 자고 1세경이 되면 하루에 14시간의 밤잠과 1~2의 낮잠을 자게 됩니다. 영아의 대근육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과 과거에 자주 국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1개월에는 대부분의 행동은 반사운동이고 2개월에는 엎드린 자세에서 턱을 들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되면 엎드린 자세에서 가슴을 두고 어깨를 펴며 목을 가눌 수 있는 시기가 되고 4개월이 되면 혼자서 몸을 뒤집고 받쳐주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5개월경이 되면 팔, 다리, 머리, 목을 조절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엎드린 상태에서 몸을 흔들어 댈 수 있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발을 손으로 붙잡고 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6개월이 되면 구를 수 있고 혼자 앉을 수 있습니다. 7개월이 되면 붙잡아주면 설 수 있고 깡충깡충 뛰려 하고 8개월이 되면 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9개월에 가구를 잡아당기며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앉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10개월이 되면 도움 없이 혼자서 일어서고 가구를 붙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붙잡아 주지 않아도 잠시 동안 혼자 서 있을 수 있거나 한두 발짝 걸을 수 있습니다. 11개월이 되면 책장 넘기기를 좋아하고 문을 앞뒤로 흔들어 볼 수 있으며 12개월이 되면 도움 없이 혼자서 걷기 시작하고 불안정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8, 9개월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이용하여 물건, 숟가락, 책 등을 집을 수 있고 18개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성장한 유아는 장난감 등을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인지 발달을 보면 대상 영속성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는데 6개월까지 얼굴 표정에 대해 반응하고 낯선 사람을 인식하게 되며 낯가림은 분리분할을 유발하게 됩니다. 기억력은 만 2세에 시작이 됩니다. 영아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2개월에는 즐거울 때 쿠잉이라는 소리를 내고 4후 5개월경에는 옹알이가 시작됩니다. 9에서 10개월경에는 다른 사람의 발음에 대한 모방적 표현을 하게 되고 11개월에는 의미 있는 첫 말을 하며 12개월에는 이 두세 개 정도의 단어를 이용하여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아의 정서적 발달은 에릭슨에 의해 가장 중요한 과업인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성적 발달은 프로이트가 제시한 대로 성감되는 입이며 유방이나 젖병으로 만족하지만 어떤 영아는 경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고무 젖꼭지, 장난감 등 다른 물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놀이는 신뢰감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주요 놀잇감은 딸랑이가 되겠습니다. 영아의 영양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과 과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유식은 컵을 사용해서 마시기 시작해야 되고 이유 시기는 생후 6에서 12개월입니다. 목적은 식사성 빈혈을 예방하고 골격과 근육의 발달을 촉진하며 저항력의 증가와 운동 기능의 장애를 방지하고 의존심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편식알을 교정하는 방법은 어려서부터 음식을 골고루 먹는 습관을 갖게 하고 적은 양부터 점차적으로 늘려주며 모양을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공복 시에 싫어하는 음식을 주고 경쟁심을 길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아의 이유식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음식을 먹일 때에는 작은 찻숟가락으로 먹이되 음식을 영아의 혀 안쪽, 혀 뒤로 넣어줘야 합니다. 가까이 넣으면 내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장되어 있던 철분이 고갈되고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고용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데 한 번에 한 가지씩의 음식을 먹여야 합니다. 모유나 우유를 먹이기 전에 이유식을 먼저 제공해야 하고 이유식의 분량은 서서히 늘리며 한 가지 음식을 3에서 7일간 먹입니다. 음식은 찻숟가락으로 시작을 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딸꾹질을 할 경우에는 따뜻한 보리차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유식의 원칙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먹이지 않아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해야 합니다. 부패한 것은 오염된 것으로 주지 않아야 하며 끈적끈적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숟가락으로 떠 먹여야 하고 돌전까지는 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아이의 기분이 좋을 때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식의 순서는 곡물, 고기, 야채, 과일 순으로 먹이면 되고 경제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재료로 해야 합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음식의 굵기를 달리하며 4시간 간격으로 이유식을 먼저 주고 나중에 우유를 줍니다. 한 가지 음식을 먹이고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에는 알레르기 여부 파악을 위해서 4에서 7일 간격을 두는 것이 좋고 이유식을 젖병으로 혼합하여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구멍이 큰 젖꼭지로 먹여서는 안 되고 그 이유는 새로운 맛을 배우는 즐거움과 미각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영아의 일광욕은 5분 정도씩 손과 얼굴을 시작으로 일광욕에 노출되는 체표 면적을 넓히고 시간을 연장하여 일광욕을 시켜야 합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이전과 오후 3시 이후가 좋고 그 효과는 구류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영아간호독기 중에서 예방접종은 최근과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접종의 종류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비형간염을 보면 비형간염은 출생 시에 접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생후 1개월에 2차 접종을 생후 6개월에 3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결핵은 BCG 접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4주 이내에 1회 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의 예방접종은 DTAP라고 하는 것으로 2, 4, 6개월에 2개월 간격으로 3번 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폴리오도 마찬가지로 2, 4, 6개월에 접종을 하면 되고 B형 헤모필러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도 2, 4, 6개월에 예방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면 비형간염 표면 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비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면역과 B형 간염 백신을 1차 접종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이 모두 이루어지면서 엄마의 B형 간염이 신생아에게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 2차, 3차 접종을 1개월과 6개월에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CG 결핵은 생후 4주 이내에 생백신으로 접종을 하면 되고 DTaP 접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혼합 백신입니다. DTaP IPV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에 폴리오가 추가된 예방접종이고 DTaP IPV, 힙 같은 경우는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추가된 접종입니다. 그래서 혼합 바이오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폴리오는 3차 접종을 생후 6개월에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 18개월까지 접종은 가능합니다. PCV는 폐렴구균 단백혈압 예방접종으로 10가와 13가가 있게 되는데 백신 간 교차 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본 내염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불활성화 백신은 1, 2차 접종인 경우 12에서 23개월에 접종을 하면 되고 1차 접종을 한 후 1개월 후에 2차 접종을 실시하고 추가 접종은 2차 접종 후 11개월 후에 하며 6세와 12세에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 내염 약독화 생백신 같은 경우는 1차 접종은 12에서 23개월에 12개월 후 2차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IV는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으로 생후 6개월에서 9세 미만 소아에서 접종을 하는 첫 해는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고 접종 첫 해에 1회 접종을 받았다면 다음 해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BCG 접종은 결핵 예방접종으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종 시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생 후 4주 이내에 접종을 해야 하지만 산모가 결핵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출생 직후에 바로 해야 합니다. 국소 이상 반응으로는 국소 림프전염, 농양, 궤양, 켈로이드가, 전신 이상 증상으로는 고렴, 골수염, 전신 파종, BCG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방접종 전에는 접종 전날 목욕을 시켜야 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고열이 나면 예방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청결한 의복을 입혀서 데리고 와야 하고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데리고 옵니다. 건강 상태가 좋은 오전 중에 접종을 하고 모자보건 수첩을 갖고 오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어린이는 함께 데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 후 20에서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해야 하고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접종 당일과 다음 날은 신체 활동을 금지하고 아기는 반드시 바로 눕혀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하고 접종 당일은 목욕을 시키지 않으며 접종 후 최소 3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심하게 보채고 울거나 구토, 고열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영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금기사항에 대해서 사정해야 하고 보통 알레르기 비염이나 가벼운 설사, 가벼운 호흡성 감염 같은 질환 시에는 접종하여도 괜찮습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예방접종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양육자는 예방접종 후 영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반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방접종약 사용 시 주의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하고 약병을 잘 흔들어서 농도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은 피하고 일반적으로 2에서 8도씨, 평균 5도씨의 백신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철저한 무균수를 지켜야 합니다. 영아에게 잘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이염의 원인은 상기도 감염의 합병증으로 초래되는데요. 성인에 비해서 해부학적으로 짧고 굵고 곱기 때문에 호발하게 되는데 호발 연령은 6에서 24개월입니다.
특징은 생후 5개월 이상 된 아기가 감기에 열이 나면서 귀를 베개 대고 자꾸 비벼대는 것은 중이염이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우유를 먹일 때 앙와이로 먹이게 되면 비인두의 우유가 고이게 되고 이것이 기관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져 중이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체를 높이고 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적 원인 및 실내외 각종 알레르기, 자극,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음식물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5세 이전 증상이 나타나서 성장과 더불어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어린이에게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목표는 건조한 피부에 대한 적절한 수분 공급과 악화 요인의 제거 및 가려움증 그리고 피부염을 감소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치료 및 간호 보조 활동으로는 저알레르기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데 초콜릿, 달걀, 오렌지 주스, 땅콩, 우유, 생선 등을 피해야 하며 영아의 주변 환경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기원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피부 보습제를 발라주고 가습기를 사용하고 자극을 줄이려 면소재 속옷을 입히며 긁지 못하게 장갑을 끼워주거나 팔꿈치 보호대를 해줍니다. 목욕 시에는 때를 밀지 않고 중성 또는 약상선 비누를 사용하고 목욕 후 파우더 사용은 금해야 합니다. 구강 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위생은 전이가 나기 시작하자마자 시작해야 하는데요. 깨끗한 젖은 수건이나 부드러운 칫솔로 치아 잇몸을 부드럽게 닦아줄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린 영아도 칫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건강검진 시기는 다음과 같고 영유아의 구강검진 시기를 보시면 1차 검진은 생후 18에서 29개월, 2차 검진은 30에서 41개월, 3차 검진은 42에서 53개월, 4차 검진은 54에서 65개월에 하면 되겠습니다. 충치 예방을 위한 식사 처방 원칙을 살펴보면 가능한 한 1일 음식물 섭취 횟수를 3회 정규 식사로 한정시켜서 간식의 불리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육류, 유제품과 같은 단백질과 인이 다량 함유된 보호식품의 섭취를 권장하고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총 섭취 열량의 30에서 50%가 되도록 감소시켜야 합니다. 사탕, 과자류, 건과일 등과 같은 당의 함량이 높고 부착성이 높은 우식성 식품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등과 같은 청정식품의 섭취를 권장해서 구강 내에 자정작용을 극대화하고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소 치약을 이용한 칫솔질은 하루 2회 이상 칫솔질이 필요하며 36개월 이하 영유아는 치아 우식 예방 효과와 반상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에 2회씩 불소가 든 치약을 쌀알 크기로 짜서 닦아줍니다. 36개월에서 6세 영유아는 완두콩알 크기로 짜서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8년을 끝으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두증 하나의 영아간호, 수술 전 2개의 내압 증가 예방을 위한 것이 최근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외부 자극을 감소해야 되고 침대 머리는 30도 높이로 조절해야 합니다. 심호흡 측정과 동공 크기, 도움 능력, 의식 수준을 관찰해야 하고 혈관 수액은 수액 유지 요구량의 75에서 8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머리둘레와 대처문 팽창 여부를 관찰해서 내압 상승 징후가 있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아의 기저귀 발진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여 갈아주고 젖으면 즉시 교환해야 합니다. 공기가 통하도록 기저귀는 느슨하게 채우고 발진 전에 증성 비누나 물로 둔부를 깨끗이 닦아주고 발진 후에는 비누 사용을 금하고 가급적 물로만 세척한 후 마른 수건으로 부드럽게 두드려 닦아줘야 합니다. 피부가 접히는 부분은 물기가 남지 않도록 공기 중에 노출시켜 건조하게 충분히 말리며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고 꼭 끼는 바지는 피하고 공기 유통이 잘 되는 약간 헐렁한 바지를 입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